자, 4차 대유행 속에 이 곳곳에서 방역 수칙 위반 사례가 나오는데 지난주에 NC 다이노스 선수들 방역 수칙 위반해서 여성 2명과 같이 술 마셔서 네. 이게 문제가 됐었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이 여성 2명이 이 선수들 말고 한화, 키움 선수들하고도 또, 같이 만났었어요? 예, 지난 5일 새벽에 벌어진 일입니다. 같은 날이에요, 그게? 같은 날 아닙니다. 이게 4일 날 저녁에 이 여성들이 호텔에 들어왔고 5일 새벽에 이루어졌는데 여기 시간차는 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좀 공교로운 문제가 거짓 진술이 발생했다는 게 좀 심각한 문제가 됐습니다. 네. NC의 경우에는 지금 이제 확진자가 나왔고 이 경우는 그렇지 않아서 덮여 넘어가나 했는데 이렇습니다. 4일 자정이 다 돼서 여성 2명이 입실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강남에 있는 이 호텔 숙소는 한화 선수들이 이제 숙소로 쓰는 곳이었어요. 그런데 은퇴 선수 1명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방에 네. 3명이 있었고요. 한화 선수 2명이 들어옵니다. 5명이 됐고요. 키움 선수는 이게 좀 난감한데 수원이 숙소입니다. 달려온 겁니다. 강남까지. 그래서 들어옵니다. 방에 7명이 같이 있었는데 그 시간이 길진 않았어요. 이게 강남의 이제 보건당국은 6분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자체적으로는 한 8분 정도였다고 하는데 짧은 시간 동안 7명이 어쨌든 그러면 안 되죠. 새벽 1시 전후에서 한 방에 모여 있었는데 문제는 이게 그렇지 않다. 구단이 처음에 거짓 해명을 한 게 뭐가 문제가 됐냐면 자, 한화 선수들이 들어왔다 나간 이후에 키움 선수 2명이 들어왔다. 근데 이러나 저러나 방역 수칙 위반은 명확한 상황입니다. 지금 서울 강남구청이 이제 하나 키움 선수들도 경찰 수사에 의뢰를 이제 검토한다고 하는데 NC 다이노스 선수들은 이미 수사 의뢰된 상태인가요? 그렇죠. 이미 감염법 위반죄로 수사 의뢰가 됐고요. 그러니까 감염법 위반 같은 경우에는 단순하게 5인 이상 집합 금지를 해서 끝난 게 아니라 그렇게 해서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감췄다라는 부분이거든요. 이건 2년 이상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 벌금까지도 처해질 수 있는 거고 앞서 말씀하신 하나와 키움 선수들 같은 경우에도 사실 7명이었는데 함께 있었던 게 그중에 한 명씩 한화에 한 명, 키움에 한 명씩 또 백신을 맞은 선수들이 있었습니다. 국가대표 출전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선수들을 빼도 5명인 거예요. 사실 근데 그 선수를 뺀다는 것 자체가 좀 그렇기도 하고 물론 엄격하게 따지니까 그렇지만 명백하게 7명이 같이 있은 것도 이것도 과태료 부과 대상은 했고요. 이미 했고 마찬가지로 아마 수사 의뢰를 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수사 의뢰는 의뢰대로 하더라도 KBO 차원에서도 어떤 징계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징계가 있죠. 지금 NC의 경우에는 큰 징계를 받았습니다. 4명 선수 중에 박민우 선수는 국가대표에서 사퇴했죠. 네. 지금 이게 한화도 이 한현희 선수는 국가대표 사퇴입니다. 이제 그렇게 됐고요. NC는 지금 구단 차원에서는 제재금을 1억 원 받고요. 이 선수들은 시즌의 절반 출전을 못합니다. 72시간 출정 정지됐고 그리고 개인당 1,000만 원씩의 제재금이 부과됐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제 NC하고 지금 이제 두산 그 다른 경우긴 한데 확진자가 나온 구단 때문에 이제 이 올림픽 기간은 경기가 멈춰 있지만 한화와 지금 키움 같은 경우에도 KBO 차원에서 이제 중징계를 이제 결의했는데 우선 구단 자체에서 중징계를 하고 있고요. 아마 구단별 징계는 향후에 나오게 될 것 같습니다. 자, 야구 선수들의 방역 수칙 위반 사례를 봤는데 종교 시설에서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가 이제 수도권 4단계 거리두기 첫 번째 일요일이었었는데 전광훈 목사의 사랑제일교회에서 대면 예배를 강행했다고 합니다. 잠깐 준비된 영상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면 예배를 진행한 사랑제일교회 앞의 모습입니다. 몇몇 교인들이 취재진에게 거칠게 항의했습니다. 교회 관계자들은 행정 점검을 나온 구청 공무원들의 진입도 가로막았고요. 실랑이가 이어지자 결국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4단계 방역 수칙과 별도로 진행을 하시는 건데 네. 거기 이제 어떻게 절차가 진행돼요? 행정적 부분을 저희는 보여드릴 의무는 없잖아요. 네, 교회 측은 비대면 지침은 기본권 침해다라는 입장입니다. 전면 예배 금지하는 데서 헌법적으로 한번 설명했어요. 백화점이나 마트나 이런 등등에 보면 체온 체크만 하는데도 불구하고 교회에 대해서는 더 엄격하게 체크를 함에도 불구하고 전면 금지를 했다고 하는 것은 종교의 자유에 대한 부당한 침해다. 자, 천여 곳에 대해서 현장 점검을 나갔는데 점검 결과 한 10곳 정도가 대면 예배를 했다라는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게 좀 애매한 게 행정법원이 저렇게 대면 예배를 하는 그런 종교시설에 손을 좀 들어준 게 있었나 보죠? 아주 일부에 대해서 뭐 조금의 예외는 허용을 하라라고 한 건데 제가 아주 일부라고 강조를 드린 이유는 뭐냐면 20명 미만 그리고 10% 이내인가 10%까지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300명이 들어갈 수 있는 시설이면
30명이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라 19명까지만 들어가는 겁니다. 100명 들어갈 수 있는 시설이면 10명까지 가능하고 그래서 아무리 교회가 커도 19명까지만 가능한 겁니다. 그나마도 이게 뭐 전체적인 지침을 법원에서 만들 수는 없기 때문에 7개 교회가 지금 행정법원에 신청한 거거든요. 그 7개 법원에 한해서 이렇게 허용을 한 겁니다. 그래서 사실 현재의 비대면 지침과 크게 달라지진 않지만 어느 정도 이제 참고는 해야 할 것으로 보이고요. 뭐 백화점이나 이런 것들과 조금 차이점은 있죠.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부분은 종교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안에서 해야 되는 활동 자체가 소리를 낸다거나 교제를 한다거나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막았던 것이고 말씀드린 것처럼 19명, 아무리 교회가 커도 19명이라고 한다면 사실상 크게 달라진 건 없다고 봐야 합니다. 지금 또 하나 지금 문제가 되는 게 민주노총에서 대규모 네. 집회를 했었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관련해서 지금 확진자가 나왔어요. 그래서 나왔습니다. 정부에서는 전수 조사를 해달라라고 공고를 했는데 전수 조사는 하긴 하겠지만 네. 본인들이 그 집회가 잘못해서 저런 문제가 발생한 건 아니다 이런 입장인가 봐요. 예, 방역 당국은 이제 가능성은 낮은데 단정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에요. 왜 그러냐면 보시면 집회가 있었던 게 이번 달 3일입니다. 근데 확진자가 나온 게 16일이거든요. 자, 이게 방역 당국 입장이에요, 아니면 민주노총 입장이에요? 아, 이거는 방역 당국 입장을 보시면 지난 3일에 노총 집회가 있었고요. 네. 여의도에서 이제 막다 보니까 종로에서 있고 그랬죠. 그런데 그때 김부겸 총리가 좀 자제해달라. 근데 문제는 콘서트도 하고 스포츠도 하는데 우리는 알아서 방역을 하겠다라고 강행을 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한 명 조합원, 공공운수 노조 조합원이 이제 확진이 됐고 식사를 함께한 조합원 2명이 검사에서 나오면서 3명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게 16일에 확진되다 보니까 3일 집회로부터는 딱 거리가 13일 간격이에요. 잠복기에는 들어가요. 잠복기는 2주로 보고 있으니까. 그런데 통상 4, 5일 상간에 발병하는 걸로 보면 방역당국 입장은 이렇습니다. 가능성은 낮지만 잠복기 안에 있기 때문에 아니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근데 지금 이제 민주노총 입장에서는 아닐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에서 어쨌든 지금 이제 확진자는 나왔고 그리고 문제는 또 하나가 있어요. 강원도 원주에서 또 다른 집회가 예고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이제 민주노총의 이제 대규모 집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방역상 위험하다는 것은 좀 명확한 사실 아닌가 싶습니다. 국민 개개인들이 지금 본인들이 희생해가면서 이 방역 수칙 제대로 지키고 있는데 이게 단체 비협조로 그런 노력들이 좀 물거품이 되지 않도록 좀 도와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지금까지 코로나 방역 상황 알아봤고요.